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핸드폰 때문에 최근에 너무 화가 났던 게 제가 전화를 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번호 빨리 띄워줘. 근데 띄워줬어요. 자, 이제 전화 걸어줘 이러는데 얘가 그거를 이제 전화 버려줘로 듣고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날라갔네요. 네. 네. 정말 저는 이제 정말 화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가 계속 이런 AI가 좀 상용화가 되고 이제 익숙해질 텐데 더 많이 쓸 텐데 AI랑 사람이랑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교수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마 일단 AI 전문가 모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 말씀 지금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점점 더 SNS와 같이 간접적인 관계를 되게 익숙해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바일에 탑재된 AI와 어쩌면 가장 많이 소통하는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서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AI와 이걸 할 때 과연 AI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의 어떤 소통하는 방식 같은 것도 있을까?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컨텐츠나 이런 거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한데 뭔가가 좀 아쉬운.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디지털화 됐지만 지금도 아날로그 찾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어떤 저걸 할 때. 오히려 최근에 하나의 경향성 중에 하나는 보면 왜 그런 고자극 콘텐츠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말고 되게 저자극적인 그런 그냥 뭐 밥 끓이는 소리 같은 거 듣고 이런 느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 AI가 충분히 그런 대화의 상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소통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지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완전히 그 자체를 만약에 모바일 같은데 아예 탑재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 같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AI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키워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식들도 부모를 좀 불편해하고 넘을 수 없는 강의.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은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부모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너무 끈적끈적하게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좀 공간을 배려하고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 차이는 다른 걸로 잘 일종의 그 간극이 메꿔질 수가 없어요. 살았던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하나하나가 서로 소통 못하고 진짜 연락하려면 한참 힘들게 연락해야 되는 그런 시대와 지금은 바로 전화 들면 바로 되는 시대야 영상통화 가능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1번은 제 생각에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어떤 기본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난 아이니까. 그리고 나의 기대가 거기에 담겨 있는 자식이니까. 또 반대로 자식도 마찬가지로 딴 데 밖에 나가서는 예의 차리고 뭐하고 다 하고 하지만 그래도 와서 짜증낼 수 있는 대상. 뭔가 이렇게 그래도 편하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용하는 말이 되게 저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 중에는요 자녀들한테도 존댓말 쓰는 부모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존댓말 씁니다. 아, 그러신가요? 저는 그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존댓말을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물론 존댓말을 쓰면서도 약간 이렇게 비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이걸 존중하는 의미가 전달되는 게 되게 저는 그 말에도 되게 중요한 그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하고 나하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서로 예민한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만 하면 화가. 그러니까 일종의 버튼 같은 거죠. 또 하나는 이 지구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거를 가족이 아파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때는 확 이게 마치 우리가 왜 색깔 같은 거가
흰색에 딱 돼봐야 무슨 색깔인지가 분명한 것처럼 그렇거든요. 어쩌면 유전자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전자 DNA 같은 것도 겹치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사실 부모님 닮아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닮아가요. 그렇게 나는 그런 거 싫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다 보면 이렇게 너 되게 비슷해져 이렇게. 예, 그거를 결국은 보면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한 30년, 20몇 년 후에 보면 부모님 모습일 거예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걸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공통된 부분 같은 것들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걸 나누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답이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저걸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부모님들한테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의도라고 항상 좋은 결과를 만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를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장 차이 아니겠어요? 종이 한 장 차이가. 그걸 집착을 못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의도나 도와준다라든지 그런 거를 너무 강조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자기 그 방향으로 확 달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쉽지 않은 이 문제죠. 이 세상 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민낯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내 감정 가장 저 끝부분까지 그냥 막 엄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말씀이 사용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쌩얼이라는 키워드를 적었었고요. 네네. 저는 솔직한 것만이 가장 다 좋다라는 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뭐냐면 솔직한 거 이런 친구 사이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이제 나는 내 얘기 우리 집 얘기 다 했어 힘든 거. 너도 네 얘기해. 싫어.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잔인하게 솔직한.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마음에 있는 말을 할 때에도 이거를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만큼 편하다는 것도 있지만 편한 만큼 오히려 어떤 이걸 잘못하면은 그게 정말 너무 솔직하게 나가버리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모든 걸 가장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혹시 부모 자녀 간에도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과열되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되게 그럴 땐 저는 5분을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과열 막 돼서 이렇게 할 때는 잠깐 5분을 브레이크하지 않으면 분명히 후회할 말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걸 담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때는 5분을 벗어나는 게 좋아요. 말씀드리고 너무 지금 제가 감정이 막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네, 쌩얼을 말할 수 있지만 잔인하게 솔직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하는 말이 다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고 가면을 어르신분한테 다 씌우는 거예요. 네. 그럼 그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소통을 가면이 막고 있어 소통을 못 하고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저는 그게 지금 사회 현상에 있고 굉장히 핵심 문제라고도 생각했어요. 뭐 남녀 갈등이나 그런 모든 문제에 가면 씌우기 현상이 지금 팽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가면 씌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중에 한 사람은 저렇게 한 사람 저럴 거야라고 딱 그 생각을 하면 일종의 자신이 기대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딱 그 주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확증 편향 또는 이제 자기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저 사람이 움직이게 될 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자기 충족적인 예언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되면은 뭐 저희가 하는 것처럼 소위 독심술처럼 저런 사람 저럴 거야. 이렇게 딱 그어버리는 거죠. 쉽게 여기 공통적인 지금 말씀하신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빨리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상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SNS 같은 거 금방 아까 AI 말씀하셨지만 금방 딱 누르면 금방만 빨리빨리 돌아가고 검색해줘 그러면 쫙 검색을 펼쳐주는 이런 시대에 좀 애매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일종의 좀 불확실한 거 같은 거를 견디는 거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험치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이럴 거라고 하는 걸 계속 그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때 자기가 한번 딱 틀을 씌우게 되면은 그쪽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그쪽 방향에 맞는 정보가 선택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자기 성을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X표를 치죠. 한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틀을 씌워서 그 사람을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주변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배제하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